슈레딩거의 고양이 에르빈 슈레딩거, 자신의 발견을 증오한 남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기초를 닦은 거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기여한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을 평생 혐오하고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양자세계를 거부하며 인과율과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슈레딩거. 아마 대부분 상자 속 고양이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 뒤에는 자기가 한 위대한 발견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한 천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에르빈 슈레딩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슈레딩거라는 인물, 정말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왼쪽을 보면 좀비 고양이를 만든 괴짜 과학자, 오른쪽은 과학적 우아함의 끝판왕. 이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 붙는 별명일까요? 바로 이 엄청난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슈레딩거의 삶은요, 딱 두 가지의 거대한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평생에 걸친 싸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양자역학이 말하는 세상은 그냥 확률이야 라는 생각에 맞서서 아니야, 세상은 정해진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외친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학이라는 도구로 생명이란 대체 뭘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을 전부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세계말 빈이거든요. 클림트 같은 예술가, 마흐 같은 철학자가 활동하던 정말 문화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냥 숫자랑 수식만 파고드는 다른 물리학자들과는 생각의 출발선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과학자였어요. 자, 그럼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 양자역학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일으킨 혁명을 나중엔 경멸하게 되거든요. 슈레딩거가 직접 한 말 좀 보세요. 이 빌어먹을 양자도약이 진짜라면 난 물리학자가 된 걸 후회할 거다.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전자가 갑자기 순간이동하듯이 뿅 하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이 양자도약 개념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무슨 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점프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뚝뚝 끊기는 불연속적인 세계를 다시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세계로 되돌려 놓자. 어떻게? 전자를 점이 아니라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으로 보면 된다는 거였죠. 그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면요. 당시 경장자였던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은 그냥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슈레딩거의 이론은 달랐어요. 원자 핵 주위를 마치 구름처럼 춤을 추듯 움직이는 전자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 설명해줬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이걸 보고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었던 거죠. 훨씬 직관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죠. 슈레딩거는 이 파동은 진짜 전자가 퍼져 있는 모습이야. 이게 실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료였던 막스 보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니야, 그 파동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전자가 어디쯤 발견될지 알려주는 확률지도 같은 거야. 라고 말이죠. 슈레딩거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자기는 확률을 없애려고 이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세상은 그걸 확률을 계산하는 최고의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내 가장 큰 적의 편에 서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 슬픈 건 모든 실험 결과가 바로 그 배신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깊은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이건 양자역학을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순전히 비꼬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거였죠. 그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어떤 원자가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가 겹쳐진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양자 중첩이죠. 2단계. 이 원자의 상태를 감지해서 만약 붕괴하면 망치가 내려치도록 장치를 연결합니다. 3단계. 그 망치 앞에는 독약병이 있고요. 자, 그럼 4단계.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원자가 반은 붕괴하고 반은 아닌 상태라면 고양이도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미시세계의 불확실성이
거시세계의 고양이 운명에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슈레딩거는 진짜로 이런 반은 죽고 반은 산 좀비 고양이가 존재한다고 믿었을까요? 전혀요. 절대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봐라, 당신들 말이 맞다면 이 상자 안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괴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양자중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끌고 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냉소였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고양이를 비꼬려고 쓴 논문에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힘, 독일어로 펠슈렌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바로 슈레딩거가 만든 말입니다. 그는 얽힘이야말로 양자역학의 진짜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얽힘은 양자역학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아니라 고전 물리학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이다. 이건 그냥 특이한 현상 ABC 중 하나가 아니라 양자역학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의 정수라고 본 거죠. 이제 슈레딩거의 두 번째 위대한 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그의 이야기입니다. 슈레딩거가 보기에 생명체는 참 이상했어요. 우주의 모든 건 시간이 지날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해지는데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생명체는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질서를 유지할까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즉, 주변 환경에서 질서를 흡수하고 자기 안의 무질서를 밖으로 뱉어내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예측 중에 정말 소름 돋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부모의 유전 정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려면 그 정보를 담는 물질이 안정적이면서도 뭔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금 결정처럼 똑같은 구조가 무한 반복되면 아무 정보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유전 물질이 비주기적 결정, 즉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내부 배열은 반복되지 않는 마치 코드나 대본 같은 형태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그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읽은 두 젊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엄청난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불과 10년 뒤 그들은 슈레딩거가 상상했던 바로 그 비주기적 결정, 즉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실제로 발견해냅니다. 물리학자의 철학적 예측이 생물학의 혁명을 불러온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슈레딩거의 핵심 사상은 뭐였을까요? 양자역학에 대한 그의 저항과 생명에 대한 탐구,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의 깊은 철학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슈레딩거는 놀랍게도 인도의 고대 철학인 베단타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간단해요. 나와 세상, 주체와 객체는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 건 일종의 환상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우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의식, 즉 브라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그가 그토록 과학에서도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싫어하고 통일성과 연속성을 추구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다 오래전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슈레딩거의 유산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안에 그리고 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 반도체 속 전자의 움직임, 바로 그의 방정식으로 계산됩니다. 미래기술의 총아인 양자 커피커는 그가 이름 붙인 얽힘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리고 현대 유전학은 그가 예측한 생명의 코드 스크립트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슈레딩거에게 과학은 단순히 계산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그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슈레딩거